북한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영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외무상이 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외무상 리용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예. 리용호가 뭐 어떤 사람이에요? 리용호는 그 평양외국어대학 영어과고 2년 저희 후배고. 글쎄, 저도 후배시군요. 평양외대 나오셨잖아요. 평양외국어대학 나왔고, 그리고 2년 후배고 북한에서 외무성에서 뭐 국제기구 부국장, 미국국 부국장, 영국 대사를 거쳤는데 2010년도에 외무성 부상이 됐는데 이번 당대회 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까지 올라갔어요.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외무상 된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리명재라고 해서 김정일 서기실 부부장을 한 20여 년 하고 이미 사망을 했는데 이수영 지금 외무상 하던 전 외무상 지금 국제 담당 부위원장으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한 사람이 국제부 그러니까 저 대사를 겸하면서 김정일 서기실 부부장을 같이 했어요. 서기실 부부장이라고 하면 여기로 말하면 비서실 수석쯤 되는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명재 부부장하고 이수영 부부장하고 같이 서기실에서 20년 이상을 김정일을 보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국제부 담당 부위원장으로 가면서 소개를 해서 김정은한테 참 괜찮은 친구가 있으니까 저 친구가 외무상을 시키면 좋겠다고 한 것 같고 왜 저 사람이 이수영과 같이 지금 인기를 끈다기보다도 좀 주목을 끄는가 하면 미국 통이고 이수영 자체도 미국의 아주 핵 문제하고 미국 문제 아주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이수영과 이영호가 대미 문제, 핵 문제 같은 것을 주도해 나갈 거다.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길이 미국과 핵 문제다. 요거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후지모토 겐지, 뭐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김정일이의 요리사였죠, 그렇죠? 후지모토 겐지가 요새 최근에 북한 갔다 와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결혼 안 했더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고위급 탈북자라는 분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 최룡해하고 이제 최룡해 아들하고 결혼했다 그러는데 그런 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여정이가 한번 있었죠. 최룡해 아들은 딸 둘의 아들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은 2013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신빙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최룡의 아들은 제가 이름도 알고 있고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최근까지 외국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건 맞군요. 교통사고로라기보다도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김정은이 배려를 받고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인데 죽었다는 시점이 2013년도인데 그 이후에 외국에 나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여정의 연애를 위한 6개월짜리 특수반을 마련했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일 가계에 대한 문제가 북한에서는 제일 극비사항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나 말을 못하는 건데 김정일의 자식들이 김정은이나 김여정이가 일반 학생들하고 섞여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북한 체제를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소리인 것 같고요. 김정은이도 김성 종합군사대학 강좌장들을 자기 특각에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 개별 수업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이도 김성 종합대학 선생님들을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특각 초대소에서 개별 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참 제가 궁금한 건데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북한 상위 1%가 누리는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 플러스 맨하튼의 단어를 합해서 평해튼이라고 불리면서 그리고 뭐 1인분에 48달러짜리 1등급 스테이크를 먹고 말이에요. 뭐 이런다 그러고 아니 뚜껑 없는 차 있죠? 뚜껑 없는 차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북한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셨던 분으로서 믿겨지십니까? 이제 평해튼이라는 말이 지난해 말부터 그런 나왔었어요? 신조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이고요. 북한에서는 평해튼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예. 다만 외국 기자들이 이번에 가서 봐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식당에서 이제 49달러짜리 스테이크를 먹고 9달러짜리 모카 커피를 마시더라. 그러니까 이거 평양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한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을 많이 외국 외신들이 보도를 하는데 예. 북한에 1%가 잘 산다고 그러면 1%가 몇입니까? 24만 명, 25만 명이 25명, 24만 명이 되는데 24만 명이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가서 밥을 먹어도 25만 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회처럼.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도 5만 원짜리 1인분에 5만 원짜리 고기를 점심이나 저녁 먹기가 쉽지가 않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예. 3만 원 이상 못 먹습니다. 그리고 9천 원짜리 커피를 마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거는 어떤 돈주든가 돈주라고 해서 도매상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결탁한 간부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런 데 간다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가고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그러니까 거기가 항상 좀 붐비고 그런 식당이 여러 개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항상 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계속 가서 먹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북한 같은 정치 체제에서 매일 50달러짜리 밥을 먹으면 칼 맞아 죽습니다. 그건 보위부가 주시라고 있기 때문에 그 칼 들어올 짓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도 자주죠. 두석 달에 한 번씩 가는 건데 그 식당 그런 식당 자체가 몇 개가 안 되니까, 항상 거기가 흥성거리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 5만 원짜리에다 9천 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거 이건 뭐 서울보다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데 가는 횟수는 적다. 결국 저런 사람들 저렇게 돈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업해서 돈 번 거죠. 그러니까 장마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장마당에서 돈 번 거하고 예. 외국에서 돈 번 거하고 두 가지로 돈을 버는데 돈을 번 사람들이 권력기관 사람들한테 돈을 주지 않고서는 장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불을 벌었다 그러면 50만 불은 지도자께 바치고 혁명자금으로 그래서 나머지를 자기는 10만 불만 가지고 그 위에 간부들한테 차로 뇌물을 주는 거죠. 그래야 또 다시 나가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냥 그 돈을 쓰는 거죠, 간부들이. 그렇군요. 아니 뭐 평양 시내에 광고도 등장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광고라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 25만 명을 위한 광고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빈부의 차이가 커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북한에서 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 갔던 우리나라 국적의 탈북자가 지금 행방불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5명이나 돼요? 2명이 아니고? 5명이라고 소문이 나 있고 지금 연길 쪽을 해서 북중 국경 지역에 이제 탈북자 거기 탈북민들이 가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 가족 구출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북한에 전단 뿌리는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탈북민들이 가 있는데 그 중에서 5명이 행방불명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지금 탈북민들 자체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완전히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 호텔에 들어오면 다들 좀 경직되는 그래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무조건 몇 배 되는 인원들을 13명 여기 식당 종업원 온 거에 몇 배 되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오라. 그렇게 국가안전보위부에 지시를 해서 지금 처음으로 1단계로 걸려있던 사람이 지금 5명 정도가 북한 보위부에 압록강가에서 끌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 중국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북한의 보위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적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잡아가는 거를 묵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조금 탈북민들에 대해서 조금 이중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여권을 가지고 들어온 탈북자들하고 그냥 약간 그 사람들 눈에서 볼 때는 불법적으로 압록강을 넘어서 불법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사람들에 대한 거는 조금 좀 다른 견지에서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간 불법적으로 중국에 들어왔다가 불법적으로 나갔다가 다시
한국민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이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으로서도 이런 것은 허용하면 안 되는 거고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정부도 그리고 중국 공안도 그렇고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일을 북한이 저지르도록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북한이 밤에 압록강가에 와가지고 사람들 붙잡아 가는 거를 그러니까 압록강가에 그분들은 왜 갔을까요? 그러니까 선교나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길 같은 도시나 북중 훈춘이나 이런 국경 도시들에 어떤 일 때문에 갑니다. 그럼 북한 보위부가 아니면 그 어떤 탈북민 가족을 유업을 해서 자 내가 지금 여기 압록강가에 왔으니까 압록강까지 좀 나와달라. 원래 약속은 연길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연길에 가면 전화가 이틀 있다 또 오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 압록강가에 나왔는데 내가 길을 모르니 압록강가에 나와달라. 그래서 강변에 나가면 보위부 사람들이 건너와서 자로 씌워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그럼 그분 그렇게 납치를 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납치되면 들어가서 일단 한국에 와서 반북 활동 행거.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하고 연락해서 북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연락을 했느냐? 그러니까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누구한테서 북한 정보를 넘겨받았느냐 이런 조사를 다 하는 거죠. 조사를 다 하고 뭐 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즉시 처형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범 수용소 보내는 거고 뭐 살아나오긴 거의 힘든다고 봐야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좀 어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소문만 무성하고 5명이 연락이 안 되는 건데 혹시 또 뭐 우리가 우리한테 정부에 신고하고 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부에서는 여행 경고 자제령을 분명히 내렸는데 갔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북한이 갔는지 심증은 가지만 확신은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갑자기 중국에 훈춘에 갔는데 없어졌는데 그걸 북한 사람들이 데려갔는지 중국에 가서 무슨 사고가 났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로서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진짜 근데 납치가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제 시작이 된 건가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혼자서 평양 식당, 유경 식당 같은 데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